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임원이 젊은 여직원과 커피숍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 남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여성에게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 인생의 중반에 접어든 남성들, 소위 중년이라 불리는 이들이 빠져드는 특별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그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여성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2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녀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하게 끌어당겼는지 오늘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년 남성들을 사로잡는 여성들에게는 두 가지 핵심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어떤 남성도 저항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중년 남성들은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가 젊은 세대에게 위협받고 자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아버지와 놀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 대학 동창인 김 부장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었지만 집에서는 밥 먹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두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새로운 컨설턴트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김 부장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그의 고민에 공감했습니다. 마치 심리 상담사처럼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 주었죠. 김 부장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년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성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여성을 만나면 중년 남성들은 내가 너에게 위로받았어, 내가 너에게 치유받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몸을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중년이 되면 남성들은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에게 갱년기가 있듯이 남성들에게도 중년이 되면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자신이 남성임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남성성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40대 중반만 되어도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를 경험하는 남성들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한 좌절감과 상실감은 상당합니다. 이때 성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만나게 되면 죽어있던 성기도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 앞에서는 반응이 없던 것이 그 여성 앞에서 반응하게 되면 남성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다시 확인받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인 박 대표는 50대 초반의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다가 우연히 만난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적 능력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아직 남자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고 결국 20년 넘게 유지해온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사회에서 여왕벌이라 불리는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왕벌들은 남성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강아지 조련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유명 연예인의 강아지가 주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는데 조련사에게는 바로 다가가 무릎에 앉았다는 일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련사가 강아지를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고 나를 따르게 됩니다. 여왕벌들은 남성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들을 귀여워합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왕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제 대학 시절 동기 중 한 명인 서양은 항상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겼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농구 경기 이야기부터 게임 전략까지 그녀는 남학생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죠. 그 결과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둘째, 여왕벌들은 자신의 여성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성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여왕벌들은 자신이 여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마치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개 조련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개 조련사는 싫어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잘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강아지도 좋아하고 자신이 개 조련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강아지를 다루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은 좋아하지만 자신이 여성임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남성도 좋아하고 자신이 여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남성을 다루는데 더 능숙합니다. 이것이 여왕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 사업가는 남성 중심의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비결 중 하나는 자신의 여성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동료들과 경쟁할 때 그들을 모방하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여성적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 동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여왕벌들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사란 내가 못하거나 억압된 것을 상대방이 하고 있을 때 미워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왕벌을 미워하는 여성들은 사실 자신도 여왕벌처럼 남자들을 지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너는 나쁜 사람, 못하는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여왕벌을 미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왕벌 같은 매력적인 여성을 얻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합리화합니다. 이는 이솝, 우화의 신 포도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 했지만 닿지 않자 저 포도는 어차피 쉬어서 맛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것을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좌절감을 줄이려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이성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왜 비난받아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성의 관심을 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좋은 곳에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관심을 끄는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라면 기업 방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활동, 연예계 활동 등 그 능력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그 능력을 활용해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여왕벌도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외도 심리는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를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대 미혼 남성의 경우입니다. 20대 미혼 남성이 여러 여성을 만나는 것은 사실 바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짝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20대 미혼 남성이 여러 여성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20대 후반까지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각각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파트너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고 결국 30대 초반에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의 탐색 과정은 결국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결혼 초기 남성의 경우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남성이 바람을 피우는 경우 이는 아쉬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놀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바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대학 졸업 직후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결혼 2년 차에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고백하길 더 많은 여성을 만나보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외도는 결국 발각되었고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셋째, 자녀 출산 후 남성의 경우입니다. 자녀 출산 후 남성이 바람을 피우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섹스리스 문제입니다. 여성은 출산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 기간 중에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성욕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아이 양육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외로움과 성적 욕구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직장 상사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약 1년간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고 결국 업무상 자주 만나는 여성 동료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중년 남성의 경우입니다. 중년 남성의 바람은 앞서 언급한 외로움과 남성성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주변 지인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인간은 이를 잊기 위해 쾌락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쾌락 중 하나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 몸 한번 불살라보자는 생각이 중년 남성의 바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제 삼촌은 50대 중반에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발견으로 완치되었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며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 이혼하고 젊은 여성과 새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중년 남성이 느끼는 유한한 삶에 대한 불안이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젊으나 중년이나 남성의 외도 심리의 핵심에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쾌락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쾌락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느냐가 건강한 삶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욕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느냐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 즐거움의 욕구를 외도로 푼다면 가정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느끼는 때입니다. 최근 한 달 전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40대 중반의 지인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동기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인생의 무상함과 함께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인간은 그것을 잊기 위해 쾌락에 의지하게 됩니다. 가장 강한 쾌락 중 하나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 내에서도 환자들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의 53.7%가 외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 이상 여성의 외도 경험은 9.7%로 남성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0대를 기점으로 외도 경험률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40대 남성의 외도 경험률은 48.4%이며 50대는 52.5%, 60대 이상은 56.7%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중년 이후 남성들이 겪는 갱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40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며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년 남성들이 외도를 하는 데에는 여러 심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에 익숙한 중년 남성들은 아내에게 헌신적인 역할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갈등을 겪게 됩니다. 둘째, 남성성에 대한 불안감과 자기 확인의 욕구가 있습니다. 40대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과거의 성취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외부 관계를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안정과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중년 남성의 외도는 단순히 성적 욕구 때문만이 아닙니다. 40, 50대 남성이 외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상대를 찾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40대 초반까지 남성들은 교육, 직업 선택, 가정 형성 등 삶의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데 모든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성취를 이룬 후에는 앞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방향을 잃고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이나 생각을 함께 나눌 상대에게 더욱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이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외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육체적인 불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는 대상관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관계론에 따르면 유년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대상에 대한 관계성이 평생 지속됩니다. 현재 중년 남성들의 유년 시절은 산업화 시대로 부모들이 생계를 위해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란 중년 남성들은 어린 시절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정서적 사랑과 관심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아내와 따뜻하게 교감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중년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정작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상대를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중년 남성의 외도는 단순한 성적 욕구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닌 복합적인 심리적, 정서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외로움, 남성성에 대한 불안감, 인생의 무상함, 정서적 교감의 부재 등이 중년 남성을 외도로 이끄는 주요 원인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외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고 배우자와의 솔직한 소통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남성 갱년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도 필요합니다. 결국 중년 남성의 외도는 인생의 한 시기에 겪는 위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임을 명심하고 유연성을 갖고 마음을 열어 배우자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